헝가리 사람들이 중국을 더 좋아해요? 아니면 미국을 더 좋아해요? 아, 오르반 찍으셨어요? 네. 그러면 지금 그 손가락을 자르고 싶어요?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헝가리에서 롤랜드 형을 모셨는데요. 제가 형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대학교 교수이세요. 일단은 자기소개부터 해주시고. 일단 저는 2008년에 한국에 처음 왔는데 오셨어요. 네. 2008년 한국에 오셨는데 지금 한국에서 뭐 하세요? 어디서 뭘 가르치세요? 제가 서울 북쪽에 있는 한 대학교에서 대학교 이름 말하면 안 돼요? 네, 안 하면 좋겠어요. 그냥 인터넷에 치면 나오지 않을까요? 롤랜드 헝가리 대학교 치면 나올 것 같은데. 오케이. 만약에 찾고 싶으면 그럼 찾을 수 있겠죠. 오케이. 대학교 이름을 패스하고. 네. 무슨 학과예요? 뭘 가르치세요? 그냥 인재님 대학의 엔지니어링. 글로컬 교육센터라고 몰라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헝가리입니다. 헝가리 보시다시피 내륙 나라예요. 바닷가가 없어요. 바닷가 없으니까 좀 약간 서운하지 않아요? 바닷가는 없긴 하지만 유럽에 있는 가장 큰 호수가 있어요. 아, 이거 가장 큰 호수예요? 네네, 이 호수가? 네, 진짜 길쭉해요. 71km 길어요. 아, 근데 우크라이나에도 호수가 있잖아요. 여기. 중국. 오케이. 예, 우크라이나는 유럽 아니다. 그거는 이미 동유럽이잖아. 오케이. 헝가리도 동유럽이라고 부르지만, 예. 근데 잘 보면 제 입장에서 예. 여기 지금 이거 중유럽 아닐까요? 예, 중유럽 맞아요, 형. 한국에서는 중유럽, 동유럽 개념이 우리랑 달라요. 안타깝게도. 이거 한국만 아니고 예. 서양 사람들도 또 비슷하게 예, 생각해요. 어디서 보냐에 다르긴 하죠. 예. 그 질문 해야 돼. 잠시만요. 예전에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었잖아요. 맞죠? 근데 그 전에는 오스트리아 제국이었어요. 자,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 이 오스트리아 새끼들이 우리 헝가리 사람들을 식민지했다. 오스트리아 나쁜 새끼들. 자, 헝가리 사람들의 감정이 뭐예요? 왜 비엔나에 공부하러 가셨어요? 이 오스트리아에 대한 감정. 혁명을 생각하면 네. 이거 1848년부터 네. 49년까지 1848년. 그런데 그 다음에는 1867년에 둘이 그냥 합치고 네. 손 잡고 네. 그냥 앞으로 잘 갑시다. 같이 잘 가자. 합시다. 헝가리 사람들이 비엔나 사람들에 대해서 나쁜 감정이 없다. 많이 없어졌어요. 알겠어요. 많이 결론적으로 지금은 오스트리아에 대해서 나쁜 감정은 없다. 없어요. 자, 그러면 형이 비엔나 가셨잖아요. 맞아요. 비엔나 가시기 전에 비엔나에서 교육 언어는 독일어일 거 아니에요. 독일어는 했지만 독일어는 정말 제주도 방언.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방언. 아무튼 네. 그만큼 달라요. 네. 그래서 어떤 교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전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요. 네. 형이 아버님 어머님 독일어 잘하세요? 우리 엄마는 독일 가족이니까. 헌혈이시고 어머님이. 독일어 잘 모르시고 아버님이. 예, 맞아요. 근데 아버님은 러시아어 잘하셨어요? 아니요. 우리 가족 다 러시아 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러시아 영향을 크게 안 받았네요. 어떤 사람은 많이 받았어요. 우리는 조금 많이 바뀌었어요. 특히 1956년 혁명 이후. 그 무슨 혁명이에요? 그죠? 독재자 이름 뭐였죠? 라쿠시. 라쿠시. 스탈린과 같이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래서 사람들 너무 가난하게 너무 못하게 있었을 때 네. 이제 그냥 이거 벗어납시다. 네. 하지 말자. 이렇게 네. 못한다. 그리고 그때는 미국에서도 헝가리 사람들한테 우리는 도와준다라는 말 많이 있었는데 이거 헝가리 사람들도 잘 믿고 네. 혁명이 생겼어요. 라쿠신도 없어지고 지미래 이때 아직은 공산주의로 네. 계속 있었고 그리고 민주주의로 바꾸려고 했는데 소련이 그때 다시 엄청 들어왔어요. 크게 파워로 크게 들어왔고 그래서 민주주의 생각들 다 없어지고 네. 대신에 소련과 같이 가달 네. 다음 사람 야노스 까달. 와, 30년 먹었네. 그럼 이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헝가리가 민주화가 됐네요. 그렇죠. 그때 그때 열렸어요 헝가리가. 자, 그러면 지금 전반적으로 헝가리 사람들은 러시아에 대한 반감이 있어요? 러시아에 대한 생각들 일단 러시아는 항상 무섭다. 대부분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러시아 없이 정치를 만들지 못한다. 네. 근데 요새는 오르반 대통령
때문에 오르반 대통령 덕분에 러시아에 대한 반감이 사라졌다. 네네네. 자, 여러분 오르반이 누구냐면 이분이에요. 오늘은 사실은 이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할 건데 이분이 이제 유럽 연합 안에 있는 트로이 목마. 오르반이 처음에 어떻게 나타났어요? 오르반의 첫 이미지가 첫 모습이 어땠어요? 너무 좋았어요. 좋은 이미지가 있었는데 그런데 저도 솔직히 말하면 그때는 많이 관심 없었어요. 아, 관심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뭐 어떤 대통령 뽑아야 되는지 그때는 아직 저도 몰랐고 정치에 대한 그 관심도 없었고. 예전에 투표한 적이 있으세요? 오르반한테. 네, 있어요. 아, 오르반 찍으셨어요? 네. 그러면 지금 그 손가락을 자르고 싶어요? 그때는 믿었어요. 일단 그 당이 이름도 젊은 사람들 맞아. 위해서 했던 당이었어요. 아, 젊은 사람들을 위한 당이었어요, 처음에. 네네네. 그때는 그래서 젊은 사람들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많았고 민주주의 같은 그 결정도 많았고 네. 아무튼 이거에 대한 이야기도 성소수자. 예. 너무 잘 예. 되었는데 저 이런 180% 이렇게 완전히 반대로 하는 것을 네. 이렇게 처음 봤고 아직까지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형, 이분이 처음에는 젊은들을 위해서 잘했고 LGBT도 나는 지지한다고 했고 등등등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젊은이들한테 큰 지지를 받았는데 형 보기엔 이 사람이 덕재활에 가는 그 계기가 언제예요? 그거는 그 두 번째 뽑았던 이후부터 그때 선거 이후부터 일단 그 아이디어는 좋았는데 네. 아이디어는 뭔지 다름이 아니라 네. 헝가리에서 네. 사업자들을 도와줍시다. 이거 이렇게 재벌 같은 거. 네, 재벌도 도와주자. 그 사업자들한테 도와주고 나서 그럼 사업자들도 우리를 도와준다고 생각하면서 시작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솔직히. 예, 그 사업가들로부터 돈을 먹어서 그죠. 다음에 이제 언론으로 자극을 했고 제가 네. 많이 들었던 거는 사업을 만들고 큰 사업 밑에 작은 사업한테 그 나라에서 그 텐더 네. 있잖아요. 네, 나라에서 그 텐더 이기고 그 텐더에서 자기 돈을 이렇게 그냥 잡고 그리고 나라랑 관련된 완전히 사업들을 작은 돈만 네. 그 작은 사업들한테 준다. 네. 이런 식으로 솔직히 말하면 작은 사업들도 정확하게 일을 못했어요. 그래서 나라랑 관련된 모든 일들을 되도록 큰 기업들한테 주고 그쵸. 작은 기업들은 나라랑 관련된 일들을 받지 못하면서 근데- 큰 기업들을 거지고 그 큰 기업들도 어르반한테 도와주고. 근데 독일의 경우나 오스트리아 경우 보면 중소기업들 제일 중요하잖아요. 아, 독일하고 오스트리아는 오히려 중소기업들을 밀어줬는데 그렇죠. 여기서는 대기업들을 밀어줬다. 그러면 형도 이런 것들을 보고 마음이 돌아섰는데 왜 헝가리 사람들이 이 분에 대해서 마음이 안 돌고 아직도 그 사람을 찍어주느냐? 이유가 뭐예요? 지금 형이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헝가리 사람들이 왜 좋아하는지를 설명해 주세요. 사람들 생각하는 거 일단 제일 잘한다. 네. 왜냐하면 그 시리아에서 네. 정쟁이었을 때도 네, 시리아에서 내전이 터졌는데 난민들이 발생했어요. 이 난민들이 이제 유럽에 가려고 하는데 어느 나라를 통해서 들어가려고 했어요? 헝가리. 그래서 난민들 멈추자 이렇게 트럼프처럼 벽을 만들자라고 그 유명한 이 영상 오르반도 있잖아요. 준비했어요. 네, 이거 영상 좀 보여드려야 돼요. 자,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죠? 어? 자, 여러분 잘 보세요. 기자가 이렇게 찍고 있는데 지금 어떤 아빠가 자기 딸내미를 들고 도망가고 있어요. 근데 형, 이 영상이 나왔을 때 헝가리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일단 이거 헝가리 뉴스에서도 나온다고 생각해요? 안 나왔어요 이거? 이거 안 나왔죠. 와우. 만약에 나왔으면 그러면 그 나라의 방송에서 나온 거는 아니겠죠. 그 이야기도 없었고 예. 나온 거는 있지만 그런데 유튜브로. 유튜브로. 그러면 지금 그 당시에는 시리아 내전이 터져가지고 난민들이 발생했을 때 그때 오르반은 나를 뽑아주면 나는 난민들을 막아주겠다. 이걸로 먹혔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 믿고 찍었어요. 그리고 그럼 그대로 됐어요. 맞아요. 그렇게 됐어요. 약속도 지켰어요. 사실은 거짓말한 것도 아니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왜 다시 찍었어요? 그거는 그때고
또 당선됐잖아요. 2022년이잖아요. 예. 그렇죠? 2022년에 어떤 전쟁이 생겼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렇죠. 예. 근데 러시아 잘못한 건 없잖아. 그렇죠? 그거는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잘못했죠. 그렇게 생각하는 거 예. 헝가리에서 많아졌어요. 헝가리 사람들은 두 번째로 오르반을 찍는 이유는 지금 러시아가 전쟁하고 있는데 유럽이 아수라장 됐는데 우리가 오르반이 있어야지 이 아수라장으로부터 보호받겠다. 그렇죠. 오르반은 그때 다시 무서운 거 보여주고 네. 만약에 오르반 아니라면 네. 그러면 다른 사람 그냥 우크라이나랑 손잡고 네. 우크라이나에 헝가리 군인들을 보내고 그리고 그 건강보험에 어떻게 대한 했어요? 거. 왜냐면 그 사람 잘못했던 거는 있어요. 그 네. 반대에서 나온 사람. 네. 그 사람의 그 이야기를 그 잘라서 네. 나라의 방송에서 그렇게 보여줬어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 오르반이 자기 반대편에 있었던 자기 경쟁자의 건강보험이랑 관련된 말들을 편집을 해가지고 악마의 편집을 해가지고 방송국들에서 들어주고 그분의 힘을 빠지게 하고 맞아요. 네. 근데 그리고 또 연금을 어떻게 했어요? 연금도 노인들한테 네. 이제부터 그러면 13개월까지 그래서 한 달 더 추가한다. 여러분 여기 지금 핵심이에요. 단순히 포퓰리즘 아니에요. 똑똑한 포퓰리즘이에요. 자, 보통 물가 상승률을 생각해가지고 이제 연금을 올릴 수가 있는데 연금은 올리진 않아요. 1년에 12번 연금을 주겠다는 얘기 아니고 1년에 13번 연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심리상으로는 1년에 13번 연금을 준다고? 너무 좋은데? 하는데 사실은 계산을 해보면 1년에 12번 주고 원래 연금을 물가 상승률대로 올려주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득이에요. 근데 그걸 안 하고 1년에 12번, 13번 주면서 국가 예산도 어느 정도 좀 약간 유지하고 근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와 1년에 13번이라고 이 사람 많이 주네 해가지고 이런 분위기를 만든 거예요. 그럼 형 여기서부터는 이제 오르반 얘기를 살짝 마무리하고 다른 나라들에 대한 생각은 제일 싫어하는 나라가 어디예요? 형이 우크라이나도 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네. 이야기. 왜냐면 그 정쟁 때문에. 여러분 헝가리 사람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좀 살짝 불만이 있대요. 반감이 있는데 그 이유가 좀 재밌어요. 다시 네. 한번 오르반에 대한 이야기 해야 되잖아요. 예. 일단 헝가리는 아직 러시아에서 기름하고 그 가스 받잖아요. 네. 이거 영어로 해도 될까요? 네. Hungary is an exception from sanctions. 헝가리는 경제 제재로부터 좀 약간 특권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경제 제재 있어도 헝가리 가서 러시아 석유를 가스를 산대요. 그래서 기름도 한 2주 전까지 네. 제가 알기에는 우크라이나에 통해서 헝가리까지 왔는데 네. 근데 어느 순간에 파이프라인 주변에 새틀라이트 이미지 보면 다 이렇게 destroy 됐어요. 붕괴됐어요. 예. 네, 폭파됐어요. 폭파. 음. 네. 여러분 제가 정리를 하자면 지금 얼마 전에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헝가리까지 가는 그 파이프라인에 폭파가 됐는데 이거 누가 했냐? 헝가리 말은 이거는 우크라이나 했다. 왜냐? 우리는 유럽연합에서 우크라이나에다가 들어갈 돈을 이제 헝가리는 반대표를 날리면서 막아주니까 거길로부터 이제 우크라이나는 헝가리에 대해서 이제 앙금을 품고 폭파했다는 걸로 헝가리가 주장하고 있어요. 아니 근데 우크라이나가 있대요? 모르죠. 어제나 그저께는 본 뉴스들을 통해서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일단 그 유로피언 유니언 사람들을 보내려고 해요. 네. 저쪽으로 한번 확인하러. 네. 왜냐하면 슬로바키아도 비슷한 이야기 하니까 네. 지금 정말 어떤 건지 알 수가 어떻게 없어요. 있는지 아직 모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선거 때문에도 일단 무조건 우크라이나 제일 나쁘다고 네. 하는 거예요. 헝가리 사람들이 중국을 더 좋아해요? 아니면 미국을 더 좋아해요? 아니면 미국을 더 싫어해요? 중국을 더 싫어해요? 미국을 더 좋아하는데 중국을 조금 더 싫어해요. 예를 들면 중국을 왜 싫어해요? 어떤 것을 잘못했기 때문에 싫어해요? 헝가리가? 헝가리 사람한테서 일을 잡으면 안 되잖아. 뺏어갔어요? 빼면 안 하면 그렇죠. 어떤 면에서 뺏어갔어요? 그 1992년 이후에는 네. 많은 중국 사람들 네. 갑자기 헝가리에 들어갔어요. 왔어. 왜냐면 그때는 헝가리 어떤 법을 좀 잘못해서 중국 사람들 쉽게 들어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자리 잡고 일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지금 중국인들 많아요, 헝가리에? 어느 정도 있어요. 아, 어느 정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현재 지금 이란에서도 전쟁이 터졌는데 헝가리 언론에서 어떻게 나와요? 이란에 대한 이야기는 일단 헝가리 대통령한테서 안 나와요. 왜냐하면 이란 전쟁을 다시 누가 시작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대통령 두 명이잖아요. 네. 트럼프하고 네. 이스라엘 대통령. 이스라엘 국총리. 공총리. 네. 언론에 잘 안 나온다. 왜냐면 언론에 나오면 쓸데없이 트럼프가 불편할 수도 있다는 눈치를 보니까 잘 언론에 안 나오고 있다고요. 네. 결론적으로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 그냥 없어요. 오케이. 형 우리 채널에 오시고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1시간 20분 넘게 기분은 어떠세요? 소감.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그냥 뭐 어떻게 되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는 저는 이거 할 수 있을지도 몰라라고 네. 마지막으로 요약하면 와 재밌었다. 할만하다. 할 수 있어요. 다른 방송국들을 불러주면 가실 거예요? 누군가 그렇게 부르시면 저는 감사하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재미있는 라반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하고요. 여러분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그리고 알파고 정말 초대해서 저도 고맙습니다. 별 말씀이에요, 형. 그럼 이제 안녕히 계세요라고 합시다. 헝가리 말대로 안녕히 계세요 뭐예요? 바이바이 뭐예요? See ya. 씨야?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 씨야. See ya.